안녕하십니까.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. 자, 오늘은 국군의 날이고 해서 제가 우리 군하고 아주 정말 인연이 깊은 그런 소총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M1 소총입니다. 자, 6.25 때 공산군을 압도한 화력입니다. M1 게런드 소총. 우리가 M1 또는 M1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소총입니다. 공산군을 압도한 화력, 고지전의 왕자, 시가전의 왕자 M1입니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20세기 초부터 앞서갔던 미군의 신형 반자동 소총 도입 사업입니다. 이게 1920년도에 미국이 미 육군이 새로운 소총 만들자 해가지고 사업 공고를 냈었는데요. 그 전까지는 미군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스프링필드 소총을 사용을 했습니다. 스프링필드 소총은 볼트 액션식, 그러니까 한 발 쏘고 당겨서 탄피를 당기면 탄피가 튕겨져 나오고 다시 이제 탄을 집어넣고 잠그고 쏘고 이제 이러는 방식인데 이 그 스프링필드를 19세기 말부터 썼어요. 그래가지고 1차 대전도 이제 이 스프링필드로 전쟁을 다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볼트 액션이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당기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쏘기만 하면 되는 방법 없을까?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그냥 방아쇠만 당기는 거, 이 반자동 소총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. 이렇게 해서 미군이 1920년대에 이 공고를 냅니다. 근데 이 스프링필드 소총, 여러분들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, 그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갔던 그 분대에서 보면은 기도 같은 거 하면서 저격하는 그 저격병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저격병이 쏘던 그 소총이 바로 이 스프링필드입니다. 그걸 이제 미국이 1차 대전 쭉 썼는데, 야, 이거 안 되겠다. 더 센 거로 하자 해서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. 자, 사업 공고 직후에 시작된 10개 회사의 치열한 각축전입니다. 왜냐? 워낙 사업이 크니까, 그때는 병력 규모가 대단했지 않습니까? 사업이 크니까 전 세계의 유수의 소총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입찰을 하는 것이죠. 제일 먼저 스프링필드 조병창의 T3 모델이 입찰을 합니다. 아까 그 스프링필드 소총을 썼던 그 회사 스프링필드 조병창입니다. 그 다음에 비커스 암스트롱 T1 모델도 입찰을 합니다. 그리고 독일의 장인 라인메탈, 우리 탱크의 포 이런 거 다 만드는 그 라인메탈인데 여기에서 M1928을 입찰을 하고요. 덴마크에서 M1922, 그리고 콜트에서 M1929, 그리고 중소기업인데 화이트 소총, 그리고 체코에서 온 ZH29, 또 스위스의 리거 소총, 또 윈체스터, 그리고 톰슨, 이런 회사들이 막 다 이제 납품 입찰을 했는데, 그 중에서 스프링필드 조병창의 T3 그리고 비커스 암스트롱의 T1, 이 두 개의 모델이 이제 최종적으로 굉장히 이제 점수를 많이 받고 최종 각축전을 벌였던 것이고, 톰슨, 윈체스터, 콜트 이런 업체들도 이제 점수를 많이 받았지만 다 탈락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스프링필드 T3, 비커스 암스트롱의 T1 이렇게 마지막 남아서 결승전을 벌입니다. 이 비커스 암스트롱이 바로 이거예요. 패더슨 소총입니다. 그런데 이 패더슨 소총이 거의 될 뻔했습니다. 그런데 메가더 장군,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구국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 이 패더슨을 떨어뜨려 버렸어요. 그러니까 결국 메가더 장군이 M1 소총, M1 게런드 소총이 미육군 제식 소총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.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육군 소장입니다. 이 더글라스 메가더 육군 소장은 최연소로 준장이 되었고, 그리고 바로 또 소장이 되고 해가지고 미 육군 사관학교 교장을 마치고 지금 평가위원이 됐습니다. 소장밖에 안 됐지만, 그러나 워낙 전도 유망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포스터 다 달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도로 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투스타였지만 이 발언권이 상당했었죠. 그래서 당시 아주 이제 앞서 나갔던 이 패더슨 소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, 이 패더슨 소총은 탄이 전용탄을 써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. 한번 쏘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열리는 데서 탄이 튕겨져 나갑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뭉치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식으로 올라와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겨냥을 하는 가늠쇠하고 다 있는데, 가늠쇠가 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가려버리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철컥 올라와서 가립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철컥 내려가면서 그 장전이 되는데,
나올 때 이렇게 총탄을 빼서 탄피를 빼서 나올 때 어떤 그 갈퀴 같은 거로 긁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용 탄을 쓰고 하여튼 뭐 좀 윤활이 되어 있는 전용 탄을 쓰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야 그냥 지금 우리 스프링필드 소총 그거 지금 이때까지 지금 수십 년을 썼으니까 총알이 탄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? 그래서 야 쓰던 탄 그냥 쓰면 되지 무슨 뭐 신형탄 타령이야. 그냥 저 게런드 저거 해.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게런드 하자라고 하는 그 때문에 이 패더슨 비커스사의 패더슨은 탈락하고 스프링필드가 사업을 먹은 겁니다. 스프링필드 T3 그게 M1 게런드입니다. 자, 세계 최초로 대량 채용된 반자동식 소총 M1 게런드. 참, 뭐 여러분들 자 이거 지금 뭐 보시면 예전에 생각 많이 나시죠? 저도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무기고 교련 시간에 그때는 M1 이거 갖고 와가지고 분해 결합하고 하는 거 30초 만에 분해 결합 다 해야 만점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? 또 이제 눈 가리고 하는 거죠. 눈 가리고도 다 뭐 30초 만에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M1 소총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학교마다 무기고가 다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M1 소총이 좋아가지고 그 분해 결합한 소총 분해 결합하는 날 반에서 몇 명이 그 무기고에 가서 소총을 몇 정을 가져옵니다. 그거 내가 할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때 당시에 저는 무기고를 봤었는데 이야 뭐 지금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. 1층, 2층 2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교실 하나만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소총이 그냥 2단으로 해서 그 360도 문만 빼고 360도로 쫙 둘러서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실로 가져와서 그 분해 결합하는 테스트 시험을 치고 했었습니다.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어요. 우리나라에 100만 정이 왔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M16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밀리고 해가지고 예비군 부대에 쓰다가 나중에는 학도 호국단에 쓰고 예비군 부대는 M1 카빈을 쓰고 학도 호국단은 M1 게런드를 쓰고 이제 그렇게 했죠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1 또 뭐 카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M1이에요. 이 소총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M1 소총 이름은 M1 게런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소총은 M1 카빈. 카빈이 이제 총신을 짧게 만들어서 기병들이 말을 타고 총을 쏠 수 있게 만든 게 카빈이거든요. 그래서 총신을 짧게 만든 카빈, 그걸 우리는 칼빈이라고 했고, 그래서 다 M1입니다. 또 기관총 있지 않습니까? 6.25 때 쓰던 기관총 M1 톰슨, 그것도 M1이에요. 근데 이제 그건 톰슨이라고 불렀고, 이건 M1이라고 부르고, M1 카빈은 칼빈이라고 불렀죠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자, 길이는 1.1m입니다. 무게는 4.3kg니까 지금 K2 소총보다 한 1kg 가량 무겁죠. 사용 탄환은 7.62mm, 그리고 길이는 63mm니까 꽤 길고 큰 탄약입니다. 발사 속도는 분당 40에서 50발,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8발들이 탄창, 클립을 집어넣습니다. 탄창도 아니고 클립이죠. 그걸 딱 집어넣고 다 쏘면 팅 하고 이제 그게 딱 튕겨져 나오고 다른 또 그 클립을 꺼내서 집어넣고 또 쏘고 하는 아주 뭐 편한 그런 소총입니다. 저도 대학 다닐 때 쏴봤어요. 자, 2차 대전 중에 미군 보병에게 압도적 화력 우위를 선물한 총입니다. 자, 2차 대전 참전국들 한번 볼까요? 미군은 이제 이 M1을 썼죠. 8연발 반자동식 M1 게런드 소총 분당 50발을 쏠 수 있고, 영국군은 10발들이 볼트 액션. 볼트 액션은 볼트 액션인데 영국군은 10발들이 볼트 액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5발들이 볼트 액션이에요. 5발들이. 영국은 10발들이 볼트 액션이고, 이 리엔필드 소총은 다른 볼트 액션식 소총들은 전부 다 쏘고 나서 당기면서 탄피를 튕겨내죠. 그리고는 다시 이제 밑에서 총알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 넣죠. 그리고 잠그죠. 그래서 당기고 밀어 넣고 잠그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동작이 필요했는데, 영국의 리엔필드 이것은 그냥 당겨서 집어넣으면 되는 이런 식이어서 영국은 사실은 뭐 이게 굉장히 당시 다른 볼트 액션식 소총보다는 굉장히 아주 진보한 그런 소총이었고, 영국은 그래서 이것을 1958년도까지 썼습니다.
리엔필드 소총 이것은 뭐 거의 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영국이 19세기부터 썼기 때문에 영연방 국가에 쫙 깔았어요. 그래서 한 1억 7천만 정 정도 생산이 됐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프랑스는 마스 36. 이거는 이제 그 다섯 발들이 볼트 액션. 그러니까 다섯 발들이 볼트 액션 집어넣고 쏘면 당겨서 탄피 배출하고 다시 집어넣고 잠그고 이제 이렇게 다섯 발. 또 소련군은 모신나강,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모신나강, 나중에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이 이거 쓰고 6.25 때 우리하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. 모신나강. 이걸 가지고 이것도 역시 다섯 발들이 당기고 밀고 잠그고 하는 거고, 일본도 38식 아리사카 소총, 이것도 역시 다섯 발들이 볼트 액션. 그리고 이제 독일군은 카 98K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다섯 발들이 볼트 액션. 이제 우리 뭐 2차 대전 영화 보면 독일군들 대부분 기관총 들고 싸우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거 다 뻥이고, 사실은 독일군 병사들은 전부 이 그 카 98 다섯 발들이 볼트 액션 이걸 들고 쐈어요. 자, 그래서 왜 미군 보병에게 압도적인 화력이냐? 만약에 시가전을 하지 않습니까? 참 시가전을 하는데 미군 보병들은 이거 들고 뛰어가면서 나오면은 쏘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8발이니까 다 쏘면은 다시 다른 클립 팅 하고 그게 튕겨져 나가면은 그 클립이 튕겨져 나가면 다른 클립 8발 장전되어 있는 클립 꺼내가지고 집어넣고 철컥하고 또 그때부터 또 쏘면 되죠. 여기 쏘고 저기 쏘고 할 수 있는데, 다른 이 소총들은 어떻게 되냐? 뛰어가는데 저기 창문에서 저기 보입니다. 자, 그럼 쏘았어요. 안 맞았어요. 또 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? 당기고 밀고 제끼고. 아니, 뛰어가면서 당기고 밀고 제끼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쏘고 숨어서 당기고 밀고 제끼고 다시 나와서 뛰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또 고지전을 6.25 때 고지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는 뛰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북한군 중공군들은 뛰어서 한 발 쏘면은 엎드려서 당기고 밀고 제끼고 또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돼요. 뭐 뛰어오면서 당기고 밀고 제끼고 이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 미군이 태평양 전쟁과 유럽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이 M1 게르드 소총, 이걸 가지고 돌격 소총으로 쓸 수 있었고, 다른 나라들은 돌격 소총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돌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군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540만 정이 생산되어서 전쟁의 역사를 바꾼 총입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, 뛰어가지 않습니까? 뛰어가면서 쏘는 거예요. 다른 소총들은 볼트 액션, 다섯 발들이 볼트 액션이니까 당기고 밀고 제끼고 이게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미군이 이 M1 게런드를 제식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, 유럽 전쟁, 그리고 우리 6.25 이런 것들을 전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우리나라에는 100만 정 이상이 공여되었습니다. 신생 한국군의 주력 화기, 우리 M1이라고 하죠. M1인데 M1. 그래서 뭐 나중에 이 M1 때문에 나중에 M16이 들어와서도 M16 이제 이렇게 그 일본식 발음을 채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하여튼 이 M1 처음에 한국군에게는 미군이 이 소총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기였으니까 한국군의 전방사단 일부에게 이제 배치를 했고, 나머지는 일본군이 놔두고 간 38식 소총 또는 9구식 소총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군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부터 그들이 치장해 놓았던 이 M1 게런드를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한국군을 무장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한국에 총 100만 정이 이 M1이 들어왔었습니다. 지금 6.25 전에 미군 군사고문단이 우리 한국군에게 이 M1 게런드 소총을 쏘는 방법 지금 지도하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. 자, 공산군을 압도했던 화력 우위를 가져다 준 총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군은 6.25 때 이렇게 들고 가죠. 그런데 공산군들, 즉 북계군과 중공군들은 소련제 모신나강 소총을 들고 있습니다. 근데 소련제 모신나강 소총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길이가 무려 1.23m입니다. 우리 M1 소총은 우리 뭐 크고 무겁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1.1m, 13cm가 짧죠. 근데 소련제 모신나강은 길이가 1.23m에다가 이 공산군들은 기본적으로 다 착금을 합니다. 왜냐? 한 번 쏘면은 두 번을 쏠 수 없으니까 한 번 쏘고 적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? 바로 그냥 총금으로라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 착금을 합니다. 착금도 한 40cm짜리를 하니까 1.6m짜리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병사의 키와
이 소총과 착금을 한 이 소총의 키가 오히려 총이 더 길죠. 그 정도로 불편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고지전을 하고 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신화적인 전공 많이 들으셨죠. 6.25 때 김만술 상사가 베티고지 전투에서 한 개 소대로 뭐 적의 대규모 어떤 그 부대를 격퇴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. 왜 격퇴할 수 있었느냐? 일단 우리가 제공권을 잡고 있으니까 폭격을 해주죠.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병사 한 명 한 명이 반자동 소총을 쏠 수가 있는 그런 군대였고, 북한군, 중공군들은 소련제 모신 나강 소총을 쓰기 때문에 전부 다 고지전을 하게 되면은 뛰어오다 한 발 쏘면 엎드리고 다시 척흑하고 제끼고 다시 뛰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고지전 전투력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적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중공군보다 또 북한군 이 연합보다 우리가 훨씬 적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었죠. 만약에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훨씬 더 밀고 올라갔겠죠. 그 고지전 이런 것들 통해서. 그래서 이 M1 게런드는 우리 한국을 구해줬고, 또 이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통해서 한국을 구해줬고, 그 공산군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그런 총이었죠. 그래서 이 공산군들, 북한군들은 워낙 화력이 딸려가지고 가끔 군대 화기로 그 따발총이라는 거, 드럼식 탄창에다가 따발총이라는 거 갖고 있었는데, 그게 PPSH-41이라는 총이에요. 거기는 9mm탄, 우리 권총탄 9mm탄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무려 71발이나 들어갑니다. 71발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발 쏘는데, 그게 위력이 약하고 사정거리가 짧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제압 사격 능력은 있지만 사정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고지전에서 멀리 쏘는 우리는 이렇게 거의 저격하듯 딱딱 쏠 수가 있는데, 그 따발총은 가까이 와야 쏠 수 있으니까 고지전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. 접근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단한 위력이었지만 일단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 총이 바로 M1 게런드입니다. 자, 반세 가까이 한국군 2선을 지켰던 M1 다시 미국으로, 보면 최후까지 한국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. 자, 한국에 이게 한 100만 정 있었으니까 또 우리 한국은 또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얼마나 또 관리를 잘합니까?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 소총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의 이 총기 컬렉터들이 이 총기를 모으는 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야, M1 저거 가져오면 좋을 텐데. 또 540만 정이니까 딱히 대단히 많이 생산되었던 총은 아니었던 것이죠. 스프링필드나 뭐 다른 총들에 비해서. 그래서 오바마 시대 2010년도에 이걸 수입하려고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안 된다 그랬어요. 왜? 이게 지금 반자동 소총이고 하니까 이게 혹시 다른 어떤 범죄 행위에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거부를 했는데,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하튼 수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10만 정 수출하고 총 86만 정을 역수출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, 10만 정 수출한 기사는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. 얼마나 수출했는지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정당 220달러. 그래서 첫 수출을 했을 때, 미국에 첫 수출을 했을 때 거의 한 1,3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답니다, 우리가. 그래서 그 1,300억 원 가지고 우리 한국군의 K2 소총을 더 사는데 보태서 K2 소총을 샀다고 하니까, 이 M1 게런드가 한국을 6.25 때 한국을 지켜주었고,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원래 사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잖아요. 그런 공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에 돈 받고 판 겁니다. 가면서 그 돈을 또 자기가 한국의 K2 소총으로 변해가지고 한국군을 무장시켜준, 두 번이나 우리나라를 무장시켜준 그런 고마운 총이 M1 게런드입니다. 뭐 물론 우리 6.25뿐만 아니고 태평양 전쟁 그리고 유럽 전쟁 같은 2차 대전 때도 이 M1 게런드가 자유 진영을 지켜주었던 그런 총이기도 하고 우리를 광복시켜 주었던 그런 주역이기도 합니다. 한국으로서는 참 고마운 총입니다. 자,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서 M1 게런드, 우리가 정말 인연이 깊은 M1 게런드 소총 알려드렸고, 뭐 다음에 또 M1 칼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